그래서 왜 바퀴벌레일까? 이게 뭐 개미나 네. 뭐 저 개똥지바퀴. 자, 뉴스를 쪼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에서 진당인데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또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이 좀 원래 뜯어먹을 거 없는데 싸웁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말씀이 좀 과하신 거.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절대 안티 자유한국당은 아니나 요즘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또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어쨌든 지금 불을 지른 거는 어느 쪽에서 먼저 불 질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홍준표 전 후보가 역시 계속 페북을 통해서 뭔가를 쓰기 때문에 이게 막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어떠세요? 산불이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네. 이 산이 이제 불이 나는 게 방화냐, 네. 실화냐, 네. 범인이 누구냐, 그거 진범 찾아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네. 그런데 되짚어보면 자유한국당은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뭐 언제를 발화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전에도 불타고 있었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불이 좀 잦아드나 했더니 역시 또 불을 계속 떼고 있고. 그건 역시 당권의 문제. 당연하죠. 근데 네. 6월달인가요? 7월달 올여름에 아무튼 네. 여름 전당대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긴 여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걸 무슨 뭐 가직 익은가요? 하는데 아무튼 네. 그 뜯어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네. 있습니다. 있죠. 있다. 있죠. 네. 아무튼 미국에 계시면서 네. 한 달은 그냥 네. 이제 조용히 쉬실 줄 알았더니 네. 계속해서 뭔가 하니까 네. 역시 트럼프 스타일이야. 트위터 맞아, 정치. 맞아, 맞아. 제가 김선배가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 설명. 네. 그 뜯어먹을 게 있냐 없냐. 제가 이제 네.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뜯어먹을 게 많죠. 이거 어차피 야당이 됐으면은 이제 네. 제일 야당, 더군다나 제일 야당이에요. 지금 의석이 뭐 110석이 110석 가까이 네,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판정당 나가는 걸 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보다 불과 10몇 석밖에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느 한 당만 붙이면은 가령 국민의당하고 뭔가 연합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과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으로서는 사실 이 여소야대 정부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물론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 이게 당수가 되면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금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공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의 당수기, 제1야당의 당수기 때문에 네. 사실 뜯어먹을 게 없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이게 대선에서 진당이 이제 네. 당권서로 하겠다고 지금 지지고 볶는 형국인데 홍준표 전 후보, 전 경남지사가 어떻게 이 싸움을 갖다가 지금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는지 예. 그동안에 한번 문제된 발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한번 소개 좀 해보셔 보세요. 어떤 게 있죠?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네.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건 저는 바퀴벌레 역시 발언이었던 것 그게 같아요. 어제 나온 건가요? 네. 그 사이에 계속 네. 그 친박들을 공격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딱 정의하진 않는데 바퀴벌레. 그래서 왜 바퀴벌레일까? 이게 뭐 개미나 네. 무슨 저 개똥지바퀴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바퀴벌레일까? 바퀴벌레는 낮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슥 기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바퀴벌레는 왜일까? 그래서 제가 정보원한테 밥을 사주기로 하고서 은밀히 네. 물어봤더니 네. 이 바퀴벌레가 그래서 야 바퀴벌레 왜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친박의 핵심 세력은 누구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이 바퀴벌레들이 자기 선거 때 홍준표 저 후보가 선거할 때는 나오지 않다가 선거에 지고 나니까 밤이 되니까 스르륵 나온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 그 누구냐? 김진태 의원이냐? 아니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 때 많이 도왔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바퀴벌레는 대개 이런 분들이랍니다. 선거 때 열심히 뛰지 않고 이거 우리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어차피 저도 정보원에 의한 취재이기 때문에 그 정보원의 하여튼 책임은 각부장이 지시고, 예, 주장에 따르면 아마도 그 네. 정보원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네. 홍문정 의원이나 그렇죠. 김태흠, 그렇죠. 이장우, 그렇죠. 정가균, 네. 유기준 이런 분들이 맞아요. 선거 때 나를 돕지는 않더니 당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바퀴벌레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정보원의 해석인데 네, 저도 취재를 했는데 네. 비슷한 얘기니까 저도 좀 보충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청원, 이제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사실 지금 친박의 저희가 과거의 핵심이라고 하면 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의 어떤 좌장, 네.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전 장관 지금 현재 의원인데 최경환 의원은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의 실세 중에 실세, 정부를 이렇게 통할 좀 정부 쪽에서 이렇게 책임을 맡는. 그 다음에 당에서는 이제 역시 가장 이제 빅마우스 역할을 했었지만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저희도 듣기로는 지금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준표 그렇죠. 전 지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돕고 돕는 있잖아요. 그런 네. 의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저 홍준표 전 지사가 각을 세우고 있는 소위 친박이다. 그러면은 저도 우리 박 부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소위 자기하고 당권을 경쟁할 만한 그런 잠재적인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미리 누르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지사는 저희가 대선 때도 봤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같아요. 자기하고의 어떤 전선을 뚜렷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면서 자기는 밟고 올라서는 그런 전략이 아주 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쟤네들을 밟아야 돼. 내는 쟤네들을 노려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이 싸움을 갖다가 분명하게 굉장히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선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따끈한 뉴스가 하나 있죠. 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했던 말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가 이 팩트 체킹을 했더니 거기에 그 거짓말 리스트에 가장 많이 누적 횟수가 많은 사람이 홍준표 후보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서 팩트를 체킹한 건 아니고 그거 중요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갖고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한 이제 자료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건 한 수 접어주고 우리가 얘기를 계속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가 집권 회기는 했나 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했나보다 홍 했나보다 홍 했나보다 홍. 왜냐면 지난번에 그 홍준표 후보가 했던 유명한 이론이 있죠. 여성 천부 싱크대설. 네. 여성은 하늘이 내린 바 싱크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지어다. 이제 이 여성 천부 싱크대설을 설파했을 때 이제 5만 군데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그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내가 뜨기는 뜨나 보다. 내가 떴나 보다. 뭐뭐 했나 보다.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내가 뭐 했나 보다. 문재인이 집권 회기는 했나 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연한 느낌을 줘요. 하기는 했나 보다. 탁 던지는 느낌. 초월적 느낌. 초월적 느낌 바로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치 현판에 있는 그 니전 투구하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 이렇게 좀 위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고수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홍준표 전 지사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친박 중에서 당권을 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 양쪽인데 저는 친박은 그러면은 지금 당권을 하겠다고 나설 만한 이게 상황이냐 그런 계제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 그렇게 보니까 답이 또 나오는 것 같네요. 저는 이를테면은 그럼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를 획득했느냐를 갖고 앞으로 당권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양자가 삐까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의 득표율 있잖아요. 그게 높은 거라고 보세요? 저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폭망했던 거에 비하면 높다.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시죠. 그게 일반적인 거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미래적인 미래 가치를 갖고 있어서 젊은 층들이나 이른바 좀 배웠다 하는 보수들이 정말 야, 그 후보가 어때서 그 당이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 당이랑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당 책임론은 별로 없어.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보수가 제대로 살아야 돼라고 주장을 했다면 저는 지금보다 투표율이 더 나왔을 거라 득표를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 당을 구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워낙 당이 폭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득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홍준표가 아닌 다른 조금 더 건설적인 덜 퇴행적인 후보가 나왔더라면 저는 이거보다 보수가 훨씬 더 집권을 잘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준표 후보가 그 친박들이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자신이 없는 거는 뭐냐면 그럼 친박들은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한 게 없네 깨갱 이런 느낌이 근데 들죠. 지금 친박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홍 후보를.
가령 뭐 정우택 그 지금 현재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겸하고 있는 분이 이전 대선 후보들은 치면은 그 일단 들어가서 수리하고 하든지 정계 은퇴도 하든지 그러던데 이 양반은 그러질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긁었단 말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정치인들끼리 또 밥 한 번 먹으면 또 그 구도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수한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큰 탓이로소이다. 네. 이런 의인이 한두 명쯤 좀 보였으면. 의인. 그런데 지금 우리 바퀴벌레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3개 정도의 개파가 오늘 아침에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는 바퀴벌레파. 네. 또 하나는 낫술파가 오늘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낫술 먹었냐? 네. 이러면서 갑자기 그쪽 원저리에 낫술파가 홍문종 후보가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느닷없이 육모방망이파가 또 하나 생겼어요. 정진석.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바퀴벌레는 누구며 네. 낫술 먹고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은 또 누구며 육모방망이를 들고 이들을 뒤쫓는 자는 또 누구냐. 네. 거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김성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이 자유한국당 싫다고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들어온 양반이에요. 근데 원래 바른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이거 저 녹화하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보니까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 사회자가 그 양반이 나올 때 새타령을 불렀어요. 새타령 노래를 새타령 노래를 틀었대요. 그러니까 나 철새라고 니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 좀 쓰는수를 치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왜 당신은 다시 갔냐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어쨌든 보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저는 그래서 보루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루파. 네.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루파랍니다. 근데 일단 파는 이렇게 많아도 결국은 지금 이게 모기에는 에프킬라, 바퀴벌레에는 컴베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퀴벌레파와 컴베트파가 누가 이기느냐가 지금 핵심 싸움인 거잖아요. 나머지 파들이 이렇게 이합집산을 해서 결국 바퀴벌레 파가 이깁니까? 아니면은 뭐 홍준표 후보가 지금 거의 F킬러가 아니라 컴배트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컴배트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나머지들이 결합한? 네, 결국은 이제 당권 싸움인데 당권 싸움의 진행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가 분명히 판가름이 나겠죠. 표로 전당대회를 치르니까. 근데 전당대회 이어자 뭐 합니까? 결국은 공천 싸움이 바로 이어질 거고. 결국은 이제 총선 때 어떻게 유권자가 그걸 심판하느냐 여기까지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못할 거다? 예. 왜냐하면 처음 다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래서 참 이 보수의 가치 그 핵심이 바로 헌신과 책임인데 그 어떤 두 글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배 진짜 자유한국당에는 이 지금 말한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이제 뭐 우리나라의 보수의 어떤 가치를 지켜가는 정당이 하나 있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로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겠다면 그건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어떤 책임의식만 가진다면 저는 정말 그거를 다시 끌어나갈 수 있는 그 당수라고 그럴까? 그 어떤 당권의 어떤 지도자, 리더십이죠. 그 리더십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이제 누군지는 제가 잘 기억은 지금 목사님 안 나는데. 지금 그런 분이라든지, 하여튼 누군가 새로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가령 그게 꼭 홍준표 전 지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홍준표 지사는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뭔가를 세워가지고 밀고 나간 추진력 같은 거는 분명히 있고, 리더십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거는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꼭 홍준표 전 지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홍 지사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강한 리더십으로 뭔가 이 판을 한번 크게 흔드는, 그러니까 인물도 흔들고 정책도 흔들고 비전도 흔들고 조직도 흔들고 자금도 흔들고 그래서 이런 크게 뭔가 하나를 흔들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그게 보여주면 누군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스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절실하게 드는 생각이 차라리 6월쯤에 프랑스처럼 총선을 다시 치르자. 국회를 다시 구성하자. 왜냐면요, 우리 이제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을 꾸는 이유가
정말 다시 총선을 치러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의 이런 복잡한 생각들 총선 다시 하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해진 110석 가까운 자유한국당 그대로 놓고 네. 전부 다 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놓고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니 한심할 뭐가 달라지겠느냐. 예. 자, 박 부장님 마지막으로 뭘요? 하실 말씀 없어요? 계속 하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어쨌든 내린 결론은 자유한국당이 뭔가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어 보이는지 회의적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진전이 더 있으면 다음 뉴스를 쫓아서 더 다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